자, 저희 처음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정비례 관계식이 뭐죠? 정비례가 뭐죠? x가 1배, 2배, 3배 Y는 늘어나면 AX. y도 똑같이 1배, Y는 2배, 3배 AX. 늘어난다. 그래서 y는 ax. 자, a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X분의 Y. x분의 y. 자, 정비례의 특징은 뭐예요? 직선이다. 네, 직선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면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기억나시죠? 솔직히 저건 기억 안 났어요. 이거 안 나면 안 돼요. 1차 함수 다 나오는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입담으로 설명. 설명 좀 계속 하게. 그 다음에 점의 이동을 아셔야 되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게 원래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1학년 때는 점의 이동이라고 해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증가. 그래서 이렇게 배우죠. 감소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에는 x가 증가하며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배우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감소 증가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a 기울기 구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자, 요게 정비례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1차 함수를 얘기할 수 있겠죠. 1차 함수가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다. 그래서 지금 얘랑 비교해보면 뭔 차이만 있어요? 여기 있는 플러스 b만 생겼다. 그럼 플러스 b가 하는 역할이 이제 뭐냐? 라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원래 정비례도 뒤에 b는 있었어요. 플러스 0. 이렇게. 네. 그래서 0이니까 표시를 안 한 것 뿐이었던 거고.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 1차 함수에서는 y절편이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네, 평행이동. 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평행이동은 중학교 때는 y축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배워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는 x축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둘 다 움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y축 방향으로만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정으로 가면은 x축 방향으로도 이동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배우셨으니까 꼭지점 꺼낼 때 그 x가 부호, 축의 방정식이 부호 바뀌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2차 방정식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1이면 얘가 부호 반대로 이렇게 꺼내잖아? 그렇죠.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에요. 1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함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뭐 2 플러스 뭐 1 뭐 이런 식으로. 가로에서 집어넣으시면 이게 x축 방향으로 원래 평행이동 하는 건데, 네. 아직은 안 배우고 한 달 뒤에 배워요. 네. 자, 네. 그죠? 한 달 뒤요? 네. 한 달 뒤, 두 달 뒤? 네, 한 달 뒤. 고등수학을 하니까. 고등수학부터 나온다니까. 네. 자, 요 얘기가. 네. 그래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자, y는 뭐 2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다면, 자, 모든 점들이 다 1씩 올라가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요 좌표가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의 특징은 항상 x가 0이라는 거. 요 좌표가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의 특징은 항상 y가 0이라는 거.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점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반형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두 개가 있을 때에는 그 점을 하나하나씩 대입하셔서 연립방식 하시면 AB가 그냥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알고 계신다면 점 두 개가 있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식이 뭐가 있어요? 기울기를 알려주고 점 하나 있어도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점 두 개 알려준 게 뭐가 있어요? 네, 그 x절편, y절편 알려줘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어차피 x절편, y절편이 점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줄 수가 있다. 또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y절편은 얘라는 걸 이제 아니까 x절편 구하는 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 구하는 식은 식이 나와 있을 때 a분의 b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x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죠. y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y에다 0 대입하고 계산하면 그게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b가 ax가 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저는 요렇게 대입하는 것보다는 좀 바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x절편 구하실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공식 이거 외워놓고 어떨 때 사용하냐 생각하시면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면, 네, 그러면 바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어차피 x절편, y절편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주셔라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의 유형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가 번호를 매겨 봤을 때, 네, 이렇게 번호를 매겨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관계식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a의 부호가 양수고 2번도 a의 부호가 양수죠. 3번은 a가 2, 4분면 4, 4분면이 지나니까 음수고 4번도 2, 4 지나니까 음수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y절편은 1번, 3번만 양수죠. 그리고 여기 지나는 건 2번, 4번이니까 얘는 y절편이 음수다 라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식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썼다면 얘를 보자마자 그래프가 3번 그래프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보자마자 그래프 모양이 떠오르셔야 된다. 자, 이게 이제 1차 함수에서 뭐 그리거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자, 특수한 경우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x는 1. 이미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추계 방정식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죠? 뭐 여기를 2라고 하면 y는 2,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래서 이걸 읽는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x가 1이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니까 y축이랑 평행하다. 자, x축이랑 수직이다. 요선은 그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선은 x축이랑 평행하고 y축이랑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런 문장으로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좀 유형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뭐 x의 평행이다 그러면 y좌표를 읽으시면 돼요. 평행이면 반대야. 뭐 x의 수직이다 그러면 x좌표를 읽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직은 그 문자를 얘기한 걸 읽으시면 되고 평행은 그거 반대를 읽으시면 된다. 그것도 헷갈리면 그냥 수직만 외워두셔도 되겠죠. 그러면 수직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거는 그냥 반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제 연립방정식이랑 연관된 게 있죠. 해가 특수한 경우랑 해가 무수히
해가 특수한 경우 중에 해가 무수히 많다랑 해가 없다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y는 6이면 x 플러스 2y가 3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연립방식의 해가 특수한 경우를 사용하신다면 1분의 2랑 2분의 4랑 3분의 6 이렇게 하면 다 같죠.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일 때는 얘가 일치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4야. 그러면 얘네 두 개 같은데 얘가 다르죠? 그때는 연립방정식일 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네, 1차 함수일 때는 평행하다가 되는 거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한 거죠. 좌표가.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 얘만 달라. 얘는 같든 안 같든 상관없어. 네, 얘만 다르면 그게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이 생기는 거다.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된다. 네, 요 유형을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일 때가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요거 보니까 요 얘기를 안 했네. 자, 함수는 항상 y는 fx 이렇게 쓰죠. 자, 이제 1학년 때는 이게 안 나오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y는 fx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수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다 y는 fx가 사용이 돼요. 네.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함수가 지금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고요.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1 때도 1차 함수, 2차 함수는 1학기 때 다 나와요. 다시. 더 어렵게. 더 추가 내용을 붙여서. 네, 그래서 이제 다 나오게 될 거고, 고등학교 2학기 때는, 1학년 2학기 때는 무리함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삼각함수 배우고요. 삼각함수가 뭐예요? 직각삼각형으로 만드는. 네. 니네 3학년 2학기 거 안 했나? 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용하는 게 삼각함수예요.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용하는 게. 자,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고, 어차피 이제 함수는 그 다음에 배우는 뭐 미적분 하는 데에도 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함수는 수학의 반이에요. 네. 절반이 함수야. 수학은. 네. 방정식은 거기에 한 20%뿐이 안 돼. 네. 그러니까는 방정식은 그냥 기본 계산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함수의 개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함수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정의는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의 값이 꼭 하나만 정해져야 된다가 함수입니다. 네. 근데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졌는데 y의 값이 뭐 2개 이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던지, 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도 x가 y의 함수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으니까 자연수 x의 약수가 y다. 1번 함수야? 자연수 x의 약수가 y다. 함수예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1번 함수냐고요? 수죠? 왜요? 왜 아니죠? 이유가 정확해야죠. Y가 하나씩 정해줘요. 그렇지. y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얘 자연수가 2면 약수가 1이니까 2개 이상이 나와버리죠. 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럼 얘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개수. 여기에 약수에 개수라고 써 있으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함수인 거지 약수라고 써 있으면 함수가 안 된다 라는 거. 자연수 x의 절대값 y. 이거는 함수인가? 우선 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되겠죠? 네, 함수가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네, 자, 자연수 x에 대한 절대값 y의 값은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값 y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값을 해서 꺼내진 값이란 얘기인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뭐 2를 해서 2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가 정해지는 값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3번 얘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y는 2x죠. 그러니까 정비례 함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20인 테이프 x미터를 사용하고 남은 거니까 얘는 y는 20-x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쌀 x 아니 10kg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을 때 한 사람이 갖는 거니까 얘는 반비례 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비례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얘가 유리함수예요. 반비례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여서 얘가 고등학교 때는 명칭이 유리함수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할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나? 자, f-3. 자, 요거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가로가 x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f-3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x인 거고 요게 y인 거죠.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함수값을 볼 수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3이 되니까, 네, 얘는 3이 돼서, 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뭐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해줘야 되겠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서는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에 대한 걸 알고 있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모양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본 거예요. 아시는 분? 3이요. 네. 요 모양. 기울기. 기울기. 우와. 네. 기울기에서 지금 밑에가 x의 증가량이고 위에가 y의 증가량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려면 뭘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F4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F4라고 돼 있는 애는 좌표가 4,F4인 거야. 함수값으로 좌표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얘는 1,F1이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기울기 구하는 식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x의 증가량은 두 좌표에서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분모죠. y의 증가량도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죠. 그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기울기니까 답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해되시죠? 네. 얘가 기울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얘가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다면, 네, 답이 그냥 마이너스 5가 돼버리는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 한마디로 뭐 이런 K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네. 기울기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미지수가 막 있다고 해서 막 구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원하는 것만 구하시는 거죠. 물어본 것만. 네. 그 외의 거를 특별하게 막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또 뭐 8시 이쪽이요. 아, 좀 입 좀 다물어 주시겠어요? 뭐, 한 문제 물어보는데 뭐 말이 더 많어. 80 이쪽에 30?
이거는 이미 교점이 나와 있죠. 예. 여기가 6,3이잖아요. 여기는 9,0이고요. 여기는 0,-3이고요. 그러면 y는 fx식이랑 y는 gx식을 구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기울기만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하면 몇이에요? 아, 2.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하면 몇이죠? x의 증가량 몇이에요? 네, 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 얘기를 해고 알면 얘기를 해야지. X의 증가량이 6이 어. 기울기가 1입니다. 1이죠. 지금 fx 얘기했으니까 m이 1이에요. n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럼 몇이죠? 몇 칸 갔어요? 3칸. 몇 칸 내려와요? 3칸 내려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네요.